결혼 40년,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선 아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가 죽은 걸까요? 왜 40년을 미워하며 살았던 부부가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기 어려울 겁니다. 서울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302호에는 환갑을 넘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태수와 아내 박영희.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들의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아침 7시, 영희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하는 일이라곤 TV 보는 것밖에 없어. 나는 아침부터 일하는데 말이야. 거실에서는 태수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온 잔소리였으니까요. 밥 먹어요.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국이 짜네. 태수의 첫마디였습니다. 입맛 없으면 굶어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영희가 쏘아붙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 말 한마디가 전쟁이 되는 그 순간들을.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로 변해버린 그 허무함을.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부부는 왜 아직도 안 헤어졌대? 이혼하면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 부부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아줌마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싸우면서 왜 같이 살아요? 영희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요. 이제 와서 헤어져봤자 뭐 하겠어요. 실제로 이혼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영희가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할까요?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정이란 게 남아서 그래. 정. 영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필요도 아니고 그저 습관과 귀찮음 때문에 함께 사는 관계. 태수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다시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것. 가끔 동창 모임에 나가지만 거기서도 그는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집안 청소를 하고 시장을 보러 나가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차가운 전쟁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해. 영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나한테 말해봤자 제가 의사도 아니고.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배웠습니다. 아내에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하지만 그날 밤 태수는 혼자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영희는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척하기도 이제는 지쳤으니까요. 당신은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수천 번의 작은 상처들이 쌓여서 어느새 회복 불가능한 깊은 골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수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영희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태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치료를 안 받으셨나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기록을 보니 3년 전부터 이 병원에 다니셨더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않으셨어요. 3년?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아내가 병원을 다녔다는 걸 몰랐다니.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혹시 환자분이 몇 년 전부터 누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고 계셨던 거 아세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환자분 명의로 된 약값과 보험금 내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남편분 것이었어요.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약값이요? 네, 그리고 10년 전 수술비도 환자분이 대부분 내셨더라고요. 10년 전. 태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심장수술을 받았던 그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때 기증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혹시 그 기증자가?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부인분이 여러 경로로 수술비를 마련하셨더라고요.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40년 동안 미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었다는 진실을.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방을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진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날짜였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기만 해도 나는 괜찮아요. 비록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나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나는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심장 관련 약값, 건강검진비, 그리고 10년 전 심장수술비 영수증. 그 금액은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태수는 기억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수술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됐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제 수술비를 다 낸 건가요? 의사는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기록을 보면 부인분이 직접 현금으로 계속 입금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부인분이 당시 본인의 심장 치료를 미루셨어요. 남편분 수술이 급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화된 겁니다. 태수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치료를 포기하고 자신을 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것. 그럼 제 아내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태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느끼실 겁니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아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날 밤 태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은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그토록 강하고 시끄럽던 여자가 이렇게 약해 보일 수 있다니. 태수는 집에 돌아가 아내의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0년 전 날짜부터 펼쳐봤습니다. 오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심장이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의사는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내 심장 치료비를 모아둔 돈이 1천만 원 있다. 그걸 먼저 쓰자. 태수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친정에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시댁도 마찬가지다.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심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남편이 알면 화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 수술이 성공했다. 남편이 눈을 떴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비록 남편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심장도 아프다. 의사는 빨리 치료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다. 남편 약값이 많이 든다. 내 치료는 조금 더 미루자. 태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내의 잔소리가 사실은 걱정이었다는 것을, 아내의 차가운 말투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예금, 그리고 아파트까지. 모두 합쳐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태수는 의사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돈이면 집까지 파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아내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영희는 처음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만에 제대로 하는 사과였습니다. 영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나 다 알았어. 당신이 날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10년 전 수술비도, 그동안의 약값도, 모든 것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으면 이제 그만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바보였어.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몰랐어. 알았으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희가 태수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올게요.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은 느끼실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지속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태수는 그 시간 동안 수술실 밖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깨어났습니다. 병실에는 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수염을 정리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머리를. 영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제대로 살려고. 당신과 함께.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죽을 직접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었습니다. 맛이 어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짜. 영희의 대답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당신이 끓여줬으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함께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놀랐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꽃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다?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태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수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칼질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희가 태수의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소리 시작이네.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잔소리 싫어요? 아니, 이제는 좋아.
당신 잔소리 없으면 뭔가 허전하거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제대로 살고 싶어. 태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대로라는 게 뭐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거. 매일 고맙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거.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에요.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매일매일.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태수는 영희보다 먼저 일어나 조식을 준비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만든 아침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손잡고 걸어요. 영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공원을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이웃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부부 싸움만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완전히 신혼부부 같아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해요. 왜? 내 잔소리 그리워할 테니까.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잔소리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앞으로도 많이 해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미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왜 또 결혼식을 해요? 하지만 태수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결혼식은 형식이었어. 이번엔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야. 결혼식장에서 태수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영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전쟁터가 아니라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영희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아내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왜 이래요? 영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40년 전 결혼 사진부터 아이들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재혼식 사진까지.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온 게 다행이야.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으니까. 태수가 영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아, 저 지난주에 이 동네 오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걷는 모습 봤거든요. 너무 보기 좋아서.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꽃다발과 함께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사랑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와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태수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 갈까?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빵집도 들르고요. 그리고 당신한테 매일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4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지만 이제라도 매일 할게. 영희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뀐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움은 오래 남지만 사랑은 끝까지 버티는 법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오늘은 미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마워, 사랑해라고. 그 말 한마디가 40년의 미움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세요. 사랑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끝은 사랑이고 사랑의 시작은 용기입니다.